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17강 강의, 어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7강에서는 2011년 국가직 9급, 법원직, 그다음에 경찰, 상반기 시험, 거기에 나온 기출문제를 주로 어휘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원직에서는 25문제가 나왔는데요. 25문제 거의 다 독해입니다. 근데 독해 속에서 어휘가 몇 개씩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 어휘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1년 4월에 있었죠. 국가직 9급 영어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휘만 알면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그 위주죠. 물론 독해 속에 많은 어휘들이 있지만 그 정도의 것들은 그냥 생략하고 어휘 시험 나와 있는 것들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17강에서는 기출 어휘라 그랬죠. 물론 앞으로도 뭐 9급 위주로 본다면은 5월 달에 지방직 있죠. 그 다음에 6월인가요? 서울시 시험이 있습니다. 또한 7월에 또 국가직 7급이 있습니다. 그 기타 뭐 소방직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바대로 가을에 8월일 겁니다. 아마 이번에는 그 경찰 시험이 또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어휘들이 계속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시험에 똑같이 공통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어휘를 살펴보는 게 많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늘상 강의해드렸던 이런 수거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regardless of죠. 뭐뭐에 관계없이라는 수거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수거가 하나 딱 등장했을 때 그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관련 수거들을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딱 나오면 irrespective of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특히 만약에 그 수거를 가지고 이렇게 틀린 부분 찾기 시험 낼 때는 얘를 가지고 시험에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에 관계없이가 of 아니면 to로 이렇게 전치사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는 irrespective of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얘와 관계없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섹시즘, 그러면 성차별, 레이시즘, 인종차별 이런 거죠. 이런 게 관계없이 이렇게 나갈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without regard to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여기 to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번 시험에 또 나왔는데요. 여기 out을 빼면은 뭐뭐에 관하여 뜻입니다. 이것을 답으로 한 시험도 나왔습니다. 자,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뭐뭐에 관계없이고요. 얘 친구가 또 뭐가 있냐면요. respect to가 있습니다. without respect to 그러면 respect가 존경하다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뭐 존경하다 시험에 나오면 다 여러분 맞춥니다. 그래서 respect가 있고요. 그래서 연습할 때 without respect to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without reference to 이게 있죠. without reference to reference가 참고란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참고하지 않고 reference room이 참고 열람실이잖아요. 또 대학 도서관 같은 데 보시면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시험에 나왔고요. 바로 얘가 with regard to가 시험에 나왔다 이거죠. 이거요. 자, 얘와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랬죠? 얘는 관계없이고요. 얘는 관해서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자, with regard to 쓰는가 하면은 이런 단어도 쓰는 거 아니겠어요? as to, concerning. concerning을 참 많이 씁니다. concerning. 무엇에 관하여 이렇게죠. about죠, about. 그죠? about입니다. 또는 as regards라는 단어도 씁니다. regarding도 됩니다. regarding. 또는 as regards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자, 뭐뭐에 관하여 뜻에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번 9급에서는 얘가 나왔다 이겁니다. 얘가. 그 다음에 이것을 답으로 한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맥 속에 찾아가는 그런 시험으로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본문에 대한 것은 이 교재, 새로 나올 교재, 영어 교재 기본서에다가 다 실어 놓겠습니다. 어휘편에다가 실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뭇을 대신하여 이런 때 on behalf of라는 단어가 밑에 지문에 깔려 있었습니다. on behalf of죠. 뭐뭇을 대신하여
우리 회사를 대신하여 그러면 on behalf of my company 우리 회사를 대신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on behalf of가 나오면 in behalf of가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해 놓으셔야 돼요. 얘는 구별을 거의 안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얘는 무엇을 위하여 뜻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대신하여 하고요. 위하여 하고 조금 구별을 하는 게 좋습니다. in behalf of는 무엇을 위해 뜻입니다. 누구누구를 위해. 여기 명사가 당연히 나오겠죠. disabled children 그러면 장애자, 장애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그렇죠? 누구를 위하여로 번역합니다. 얘는 대신하여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헷갈리고 했을 때 얘는 on 대신이죠. 대신. 그다음에 얘는 in 위하여 이렇게 막 암기한 기억도 납니다. 자, in behalf of는 위하여 뜻으로 번역하는 게 좋고요. on behalf of는 무엇을 대신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회사를 대신하여란 말은 대표의 뜻입니다. 이런 instead of가 조금 헷갈리면 안 됩니다. instead of는 내 대신의 뜻이잖아. instead of me 그럼 내 대신에 you must go there. 네가 가야 돼. 이런 해석이고요. 얘는 누구누구를 대신하여 이렇게 대표하여 뜻입니다. 약간 구별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make for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make for 얼마나 많이 배웠고요. make for는 그냥 일상 시험에 나왔던 것입니다. 어느 시험을 막론하고 나왔고 기본에 속합니다. 그래서 make for 나오면 여러분은 보상하다, 보충하다 뜻이잖아요. 그러면 동의어가 생각이 나야 돼. compensate for가 바로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는 얘 동의어가 뭐냐고 시험에 나온 건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밑에 지문에 있었는데 어떤 단어가 그 지문에 합당한가 이거를 우리 편입 같은 데서는 이걸 논리 문제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설령 얘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든 간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어휘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make for, atone for, compensate for, make good, make good. make good은 두 개라 그랬습니다. 성공하다, 보충하다 이렇게. 또는 make amends for 이렇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험에서는 답이 이거로 나왔었어요. 빈칸에 알맞는 거 make over, make over는 양도하다입니다. 양도하다. 동의어가 나온 게 아니라 가로넣기로 나왔다고요. 이게 답이었는데 만약에 얘가 물어보면 단어를 물어보면 seed라는 뜻입니다. seed.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또는 transfer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transfer. 이것도 이렇게 교체하는 거죠. 근데 조금만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transfer 하면 to가 나옵니다. transfer to. 편입에서 뭐라고 하죠? 편입하다라고 번역하죠. 편입하다. transfer to university. 무슨 university. something university. 이렇게 하죠. 어디로 이렇게 편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transfer to 나오고 무슨 line number 몇 번 그러면 몇 호선으로 갈아타다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옮기는 건 다 transfer입니다. transfer. 되겠죠? 자, 여기서 make over가 양도하다로 나왔습니다. 양도하다. 이번 시험의 답이었습니다. make over. 이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make out도 지문에 있었습니다. make out. 그러면 저는 강의할 때 어떻게 했냐면 make out은 이해하다로 했습니다. 이해하다. understand죠. make head와 tail로 보죠. catch on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grasp the idea of라는 것도 있었고 이해하다 관련된 수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소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ke of over라는 이런 수거가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요. 얘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원래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겠어요? 수동태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be made up of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답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be made up of입니다. 그럼 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consist of죠. 우리 가족이 5명이다.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은 잘 않잖아요. 우리 가족이 5명이다 그러면 my family consists of 5 members 이렇게 말하잖아요. including me, 나를 포함해서 이렇게. 자, consist of가 동의어인데 얘는 수동태로 사용하지 않죠. be consisted of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봐주시고요. 물론 be composed of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얘는 지문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문에 답은 아니었고요. 근데 이렇게 시험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make up of는 좀 be made up of로 사용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난이도 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unwieldy. 이거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wieldy. 이렇게 unwieldy. 이게 뭐 다루기 힘든, 그러니까 무게나 부피가 너무 커서 막 다루기 힘들잖아요. 이때 쓰는 단어가 unwield입니다. 난이도 상 이렇게 막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우리 강의를 다 이렇게 어휘 강의를 들어주시면 난이도 최상급을 다 우리가 물론 기본에서 다 최상급까지 하니까 당연히 이런 단어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unwield이라는 단어는 말씀드렸죠. 뭐 무게나 부피 같은 게 이렇게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다루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막 거추장스러운 거죠. 이런 단어로 사용됩니다. unwieldy.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라 그러면 요새는 단어를 동의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번역해서 시험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difficult to handle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다루기 힘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다루기 힘든은요. 사람을 다루기 힘들 때도 씁니다. 사람 다루기 힘든다는 게 뭔 말입니까? 뭐 mutinous, disobedient children 이렇게 다루기 힘든 애들 이렇게 쓸 때 쓰는 거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번역하라 그러면 difficult to handle. handle이 다루다 아닙니까? handle을 수거로 말하라 그러면 deal with입니다. handle이. 그렇죠? 이때 쓰는 단어입니다. unwield가 조금 어려웠고 이번 시험에 그게 답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exclusive 보겠습니다. exclusive. 여러분 준비하는 시험이 만약에 9급이라면 당연히 2011년 9급 4월에 시험 본 거요. 그거 이렇게 출력해서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5월에 또 6월에 또 막 시험이 계속 되지만 일단 기출된 것은 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단어 중에 그거를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단어가 빈출 단어가 계속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exclusive는 뭘까요? 이거 다 배웠잖아. exclusive는 exclude의 형용사입니다. exclude는 배제하다, 제외하다 뜻이죠. 그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I exclusive right. 그럼 뭐라고 번역한다 그랬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얘는 독점권 이렇게 조금 길게 배타적 권리 이렇게 독점적 권리, 배타적 권리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동사형이 exclude였다는 사실이죠. exclude가 eliminate이고요. 동의어가 rule out이었댔습니다. 그 정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뭐 잠시 이렇게 소개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unprecedented가 나왔어요. unprecedented. precedented. 뭐 많이 쓰는 거죠. 이 unprecedented는 뭐랄까 전례 없는, 유례 없는 뜻입니다. 이것도 지문에 있었어요. 답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지문 4개가 나왔는데 4개 단어를 다 몰라. 그러면 불안하고요. 무조건 거의 안 될 거다. 맞히지 못할 거다는 거죠. 3개는 적어도 2개 이상은 알아야 되고요. 3개 정도 알면은 당연히 하나 몰라도 문제는 푸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지 않겠습니까? unprecedented는 전례 없는 뜻이고 unexample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example의 반대말의 형용사입니다. unexampled 되겠죠? 전례 없는, 유례가 없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parallel이라는 단어가 평행, 병렬, 나란히 함의 뜻이죠. 근데 unparalleled 그러면 견줄 수 없는 뜻이죠. 나란히 할 수 없는 뜻입니다.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와 비할 바가 없는 이런 단어죠. 자, 이런 단어 씁니다. unparalleled, unexampled, unprecedented 이렇게 전례 없는, 유례 없는 뜻입니다. 뭐 유례 없는 케이스 그럼 여기다 케이스 여기다 명사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례 없는 뭐 지진 이렇게 하는데 earthquake 되고요. earthquake 대신에 earth를 빼고 quake 이렇게 해도 물론 지진이 됩니다. tornado 이번에 또 미국에서 어젠가요? 토네이도가 또 강력하게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hurricane 됐죠? earthquake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을 말할 때 형용사로서 흔히 쓰는 단어가 unprecedented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 inconclusive 이것도 시험에 나왔네요. inconclusive, conclusive. conclusive는 뭐 conclude의 형용사 아니겠어요? 그럼 inconclusive니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conclude가 결론짓다 아니겠어요? conclude 명사가 conclusion. 그래서 이 in을 빼면 conclusive는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decisive죠. decisive. 근데 결정적이 아닌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 거죠. 또는 결론적이 아닌 그러니까 이렇게 inconclusive discussion 그러면 결론을 못 내리는 토론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죠. 결정을 하지 아직 미결정 상태니까요. 이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단어 시험에 나왔죠. 이렇게 쉬운 단어 디베이트 토론하다 아니에요? 형용사 debatable이 시험에 나왔던 거죠. debatable 이렇게. 그럼 논의 여지가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토론의 여지가 있는 뜻이죠. 답이 controversi의 형용사인 controversial 이게 답으로 나왔댔어요. 보자마자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controversy 토론하다, 논쟁하다 뜻이잖아요. 이 controversial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답이었습니다. 이번에 controversial이죠 이게. debatable 논의 여지가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거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재론의 여지가 있는 뭐 이런 단어입니다. controversial. 근데 그 옆에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contradictory. 이 단어. 얘는 모순되는 뜻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contradictory statement 이렇게 말합니다. statement 이렇게. statement.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단어 어원 공부하실 때 이 contra의 어원하고요, contra의 어원이 같다 그랬습니다. against의 의미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controversial과 contradictory는 분명히 다릅니다. 얘는 모순되는 뜻이에요. inconsistent의 뜻이라고요. inconsistent, incompatible 뜻이고요. 모순되는 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뜻입니다. 답이 이거였습니다. 정말 쉬웠죠. 그런데 이번 구급 영어 어려웠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그 논평을 보면은 구급에서 영어가 시험에 당락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만 딱 해주시면 뭐 되십니다. 그 다음에 augmentative가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그럼 먼저 augment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augment. 얘는 증가하다 뜻입니다. increase 뜻이에요. increase. augment. M자죠. 얘는 increase 뜻입니다. 근데 이것의 형용사가 뭐냐면 augmentative죠. 그럼 뭐겠어요? 그냥 increasing이죠. increasing. 증가하는 뜻이죠. 증가하는. 근데 이거하고 헷갈리는 단어가요. 얘는 시험에 나온 건 아닙니다. argumentative. 많이 헷갈리겠죠? argumentative. 얘는요. argu란 단어가 뭐 논쟁하다, 다투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argumentative는 논쟁을 좋아하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단어가 되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제가 강의를 해드렸냐면 aggressive 이렇게 단어를 했었던 거예요. 기억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정리하실 때 당연히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정리하셨고 이 관련된 단어를 한 7, 8개 적어드렸습니다. belligerent, bellicose, combative, warlike, 그 다음에 pugnacious, contentious, argumentative 이런 단어를 정리해드렸던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얘는 증가하는 뜻입니다. augmentative는 augment에서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그 9급에 이번에 시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거로 보시면 이거 용법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easy. 영작이 2개 나왔는데 여러분 영작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영작은 어떻게 제가 해결한다 그랬습니까? 영작은 기본적인 어휘에다가 문법 실력입니다. 내가 그 영작을 안 봤다, 불안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 easy는 특징이 뭡니까? 이 단어의 특징. 만약에 어린이한테 물어보면 easy가 뭐 다 압니다.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쉬운 뜻이네요. 쉬운. 그죠? 근데 얘는
용법을 말하라 그러면 사람이 주어로 못 쓴다는 거죠. 그렇죠? You are easy 이런 표현 모두 안 됩니다. You are easy. 너는 그 문제 푸는 게 쉬워. You are easy to solve the problem 이런 표현 안 쓴다고요. 그래서 가지고 이틀을 만들어냅니다. It is easy for you to solve the problem 이렇게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easy나 difficult는 대절을 즉 복문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it is difficult that 이렇게 you should solve the problem 이런 표현 안 쓴다는 거죠. 요거 알면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투투용법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문법에서요. 문법에서 카바를 하셔야 됩니다. 투투용법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작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작이지만 결국 문법이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다. 너무 이래서 원하지 못하다. 이게 그 유명한 so that can not 용법이죠. 요거 알면 됐습니다. 투투용법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would rather A than B 기억나세요? 이런 거? 해석은 B 하느니 차라리 A 하는 편이 낫답니다. 나는 항복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표현. I would rather die than surrender. 이렇게. 항복하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would rather A than B 용법이 나왔습니다. 뭐 7급도 있었고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 얘는 문법책에서 조동사 편에서 공부하시고요. 얘는 일반적으로 부정사에서 공부하게 되고 얘는 형용사 등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부정사에서도 공부합니다. 왜 부정사에서 공부할 가치가 있냐면 얘는 이른바 사람이 주어로 되느냐 못하느냐 그 표현 때 나오기도 하고요. 그때 나오기도 하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편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등장하는지 제가 언뜻 설명한 바가 있지만 나중에 또 문법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에서는 이거 나왔어요. reciprocal. 여러분, reciprocal이 정말 많이 정말 흔한 단어입니다. reciprocal이요. 자, reciprocal은 상호의 뜻입니다. 상호의 relationship 붙이면 상호의 인간관계 같은 것이죠. 그러면 reciprocal 나오면 항상 답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mutual이죠, mutual. mutual은 펀드에서 많이 붙이는 단어죠. 상호의 뜻입니다. 상호의.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문장 속에서 밑줄 친 부분 동의어 찾기인데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어 알면은 그냥 이거네 이렇게 이거네 바로 reciprocal, mutual. 이런 거 틀리고 시작하면 막 기분이 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부했던 omnipotent 이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휘 시간에 omnipotent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드렸죠? omnipotent. 자, omni란 어원 자체가 all 이랬습니다. all. 전부의 뜻이죠. potent는 힘이 있는 뜻입니다. potent. 그 potent 자체가 힘이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을 붙이면 important 하면은 important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important는 무능한 뜻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죠? important 얘는 중요한 단어고요. 얘는 무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incompetent 뜻입니다. incompetent 이런 단어가 있어요. unable 뜻이라 unable 됐어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능한 뜻입니다. 전능한 omnipotent. 그래서 동의어를 뭘 써드렸냐면 almighty란 단어를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almighty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God을 앞에 먼저 붙이고 almighty를 나중에 붙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God almighty. almighty God이 아닙니다. 이런 단어가 당연히 있었더랬습니다. 지금 우린 경찰 단어에 이번 2011년 기출 어휘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incongru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incongruous.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단어라는 게 난이도를 약간 어렵다, 많이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우연히 자기가 그 단어를 먼저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가 익숙해졌을 것이고요. 그럼 단어가 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단어가 어렵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일상생활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쉬운 일상 접하기 어려운, 만약에 어려운 단어도 우리가 늘상 접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단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것 중 incongruous란 단어, 이것도 당연히 공부하셨습니다. incongruous. 이 해석이 뭐라고요? incongruous가 모순되는 뜻이에요. 모순되는. 불일치 않은 뜻이에요. 그러면 inconsistent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inconsistent.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in을 빼면은 일치하는 뜻이죠. consistent. 일관성 있는 뜻입니다. inconsistent. consistent가 in을 붙이면 모순되는 뜻입니다. 모순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다시 in을 붙이고요. incompatible. 여러분, compatible 단어가 뜻이 뭐예요? 양립할 수 있는 뜻이잖아요. 근데 in을 붙이면 반대의 어원이기 때문에 양립이 안 돼. 양립이 안 되니까 모순이 되겠죠. incompatible, inconsistent, incongruous 이렇게 시험에 나왔댔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붙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시험에 깔렸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 시험에 나오면 이 중에 하나가 답으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단어를 우리 공부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많이 쉬웠던 resolve가 나왔어요. resolve는 여러분 to와 함께 사용됩니다. resolve는 뭐죠? 해결하다 뜻도 있고 결심하다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형이 resolution이죠. resolution. 여러분 근데 얘를 이 RE를 빼보세요. solve 이것도 해결하다 뜻이 있죠. 근데 resolve도 해결하다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심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을 먹다 결정하다 단어를 결심하다 단어를 무슨 단어를 쓸까요? 이렇게 동의어를 연습해 두는 겁니다. 그 동의어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번엔 determine to 이게 나왔던 거죠. determine to. determine이 뭐예요? determine. 결정하다 아니겠습니까? 결심하다. determine. to를 붙이는 연습을 이렇게 딱 하세요. 그러니까 resolve만 하지 마시고 resolve to 이렇게 연습하시면 하면 독해가 영작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어가 decide인데 공부하실 때 decide만 공부하지 마시고 decide to 이렇게 하세요. 더 힘든 거 아닙니다. I decided to 결정했다. 뭐 study English harder.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맘먹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거가 생각나셔야 되죠. make up one's mind to. one's mind to. 그죠? I made up my mind to study English harder.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맘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시험에 있었어요, 여러분. resolve. 이 명사형이 뭐라고 그랬죠? 명사형이 resolution입니다. 여러분, RE를 빼면 뭐겠습니까? solution, 해결책이죠. 해답이죠. solution. 근데 발음은 RE를 붙이면 resolution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번역하는 거죠? My resolution 이렇게 나의 각오죠. 나의 각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나의 해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깔려있는 단어 중에 pretend가 있는데 어때요? 기본이구나. pretend. 여러분 이번 경찰 시험에서도 난이도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과락자도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정한 수준에 달하지 않으니까 시험이 쉽든 어렵든 그냥 자기는 과락하고 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정량을 좀 투자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거 안 배우셨나요? pretend? 당연히 공부하셨죠? make believe. 이게 시험에 나온다 했잖아. make believe. 동의어가 뭐냐? 그러면 얘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feign도 여기서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pretend의 명사형 pretense, 구실, 핑계라고 번역했고요. feign의 명사형 feint라고 말씀드렸고 feint 스펠링 쓸 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쓰면 큰일 난다. 그 말이죠. 이 feint는 동사를 말하면 기절하다 뜻이고요. 형용사를 말하면 희미한 뜻입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럼 이 명사는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죠. 명사형 흉내 뭐 이런 거죠. faint motion의 이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독해 단어 시험은 아니었는데요. 혹시 뭐 번역하시다가 헷갈릴까 봐 한마디 해드리면
company outing 이런 것은 토익의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임 이렇게 노티스 통지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company outing 그러면 뭐랄까요? 회사 야유회 같은 겁니다. 소풍 같은 거죠. 아우팅이. 그렇죠? 그래서 excursion. excursion은 소풍이라고 합니다. 야유회 같은 거죠. 그죠? excursion이라고 합니다. 자, 회사 야유회 company outing 이런 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수거에서 공부하셨던 wait on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마 기다리다라고 하지 않겠죠? wait for와 헷갈리진 않겠죠? 얘는 시중들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serve와 attend on이 있었다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네, 이겁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등장했다고요? on을 써놓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wait for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wait on입니다. 시중 들은 거죠. 여기에서 waiter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waiter. 여기서 웨이터가 나오고 이게 남자잖아요. 그럼 여자는 waitress죠. waitress 이렇게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ESS가 여성 명사입니다. ESS 그렇죠. steward, stewardess입니다. 여기 동의어가 attend on이잖아요. attend on인데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다고요? attendant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flight attendant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비행기 승무원이겠죠. 그러면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여기서 여자 승무원 스튜어디스와 남자 승무원 스튜어드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스튜어드와 스튜어디스가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자죠. 여자죠. 그렇죠. 왜? 시중 들잖아요. 비행기에서. 그렇죠. 스튜어디스, 스튜어드, 플라이트 어텐던트 이렇게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settle down 이런 거 뭐 진정시키다 뭐 이런 정도 뜻이고요. 또는 어디에 정착하다, settle down에 정착하다 뜻도 있어요. 이런 settle 자체가 이렇게 뭐죠? 분쟁 등을 해결하다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착하다 뜻도 있습니다. settler가 이주민이지 같은 거잖아요. 그죠? settlement가 정착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로 cut at이 있어요. cut at. 이 cut at은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이 지문에 있었어요. 얘는 뭐랄까 칼로 베어버리다 뜻이에요. 칼로 내리치는 거잖아요. 이 cut at이. 그러니까 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희망 등을 좌절시키다. frustrate 뜻이 있습니다. 희망 등을 좌절시키다. 답은 아니었어요. 그냥 지문에 있었다는 어디서 하나 이렇게 갖다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에서 놓칠 수 없는 그런 그 고유 용어들이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평소에 경찰을 준비하시는 분은 이렇게 독해를 하다가 이런 건 좀 알아둬야 되겠다. probation 이런 집행유예 관한 보호관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공부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뭐라고요? 집행유예 probation 보호관찰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robation 이런 건 경찰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그 다음에 execution이 집행 같은 거죠. execution 뭐 사형의 집행, 뭐 형의 집행, 실행, 뭐 이행 이런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경찰만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단어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execute이라는 단어가 어차피 이행하다, 실행하다, 집행하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ulfill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execute 이행하다, 실행하다, 집행하다 execution. 뭐라고요? 실행, 이행, 집행입니다. 이게 지문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번 답은 probation이 답이었습니다. 쭉 probation 가로 해놓고요. means 이렇게 그러니까 집행유예란 이렇게 해놓고 쭉 단어 정의 문제라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뒷 문장을 읽어보면 앞에 문장이 앞에 단어가 뭔가를 밑에 찾는 건데 execution이 답이 아니라 probation이 답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prosecution 이것도 지문에 있었습니다. prosecution 이건 뭘까요? 검찰이죠. prosecution 기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나타내는 할 일을 여기다 다 갖다 담아놨어요. 기소, 구형, 검찰 다 됩니다. prosecution office가 검찰청이잖아요. prosecutor가 검사고요. 그러니까 prosecution 단어가 기소하다 뜻입니다.
prosecute 이게 기소하다 뜻이에요. 여러분 기소하다는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요. 이 단어 씁니다. 이 단어. 근데 요것도 시험에 있었던가요? 이번 시험에?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발음 끼워 시험에 안 나오지만 얘는 발음 끼워 나올 때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이죠. 얘는 indict입니다. indict. indict가 아닙니다. indict가 기소하다 뜻이에요. 명사가 indictment. indict를 하지 마세요. indict입니다. 기소하다에 가깝습니다. 이 단어가. 그 다음에 supervision도 있었어요. supervision. 이렇게 4개의 지문이 이제 깔려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요? 자, blank means 이렇게 나왔어요. 이 blank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건데 뒷문장을 보시면 그 means 의미하다잖아요. 그리고 뒤를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해석은 다 했어. 근데 밑에 지문 단어의 4개를 다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찍을 수밖에 없다. 이거 뭡니까? supervision. supervisor가 감독이잖아요. 그럼 지휘 감독이잖아요. 답은 아니었댔습니다. mess up. 이것도 깔려 있었습니다. mess up이 뭐라고요? 엉망진창이라는 뜻이에요. 답이었어요. mess up. 그래서 여기서 나온 좋은 단어로 할까? messy. 이게 더러운 뜻이잖아요. 막 엉망진창인 뜻이죠. 그럼 더러운 단어 딱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따 어휘 시간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reak in도 시험에 나왔고요. 자, break in은 여러분 뭐 서울시도 시험에 나왔지만 2개의 뜻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interfere, 간섭하다. 두 번째는 tame, 길들이다. 이렇게 번역하라고 그랬습니다. tame. 하나는 뭐라고요? interfere. 둘 중에 하나인데 답이 하나인데 지난 서울시는 얘가 나왔습니다. break in, 간섭하다, 끼어들다 이런 단어 있죠. 근데 pass down은 뭐랄까요? pass down은 전달하다, 뭐 전해 내려오다, hand down이에요. hand down, pass down 이런 단어입니다. 대대로 전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hand down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hand down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답이 한 단어로 bequeath입니다. bequeath. 스펠링이 조금 어렵나요? 이 발음은 bequeath도 되고 bequeath도 됩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bequest입니다. bequest가 뭐냐면 유증 같은 거죠. 유언에 대한 증여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경찰에서 볼만한 단어였고요. 말씀드렸던 법원직에서는 독해가 25문제가 거의 다 독해인데 그 독해 속에서 어휘가 몇 개 삽입되어서 어휘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게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법원직에서는 독해만 나옵니다. 편입에서도 그렇죠. 어떤 학교 편입에서는 인하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거의 전체가 독해만 나오게 됩니다. 독해가 영어의 총집합이라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뭐 독해에 익숙한 분은 뭐 쉽겠지만 수능 세대라면 좀 쉽겠죠. 근데 독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어휘를 알아야만 문법을 알아야만 풀게 되기 때문에 모르고 독해 연습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법원직에서는 expedite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촉진하다 이런 단어잖아요. hasten 촉진시키다, 조장하다 이런 단어잖아요. expedite 촉진하다, hasten 이런 거요. hasten은 막 서두르게 하다 막 이런 단어잖아요. 신속히 처리하다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이 여러분 헌법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unconstitutional. 여러분 constitution 여기까지 헌법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해도 되죠. constitutional law 그게 바로 헌법입니다. 그러면 on을 붙였으니까 번역 어떻게 할까요? 뭐 위헌적인 이렇게 번역합니다.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불합치한 unconstitutional 이런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가 괜찮습니다. judicial, 사법의 뜻이죠. 그런데 사법이니까 사법은 우리가 뭐 하라고 생각합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공평한 단어로 가끔 시험에 나오고 공평한 단어 다시 어휘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레이션 이것도 있더라고요. 인테그레이션은 뭐라고 하냐면 적분 같은 건가요? 그건데 통합이잖아요. 통합. 이게요. 그죠?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통합으로 번역을 보통 합니다. 완성 통합이 인테그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단어로 좀 어려운 단어가 이게 있었습니다. 블럭 이게. 근데 이 단어도 약간 어렵지만 여기저기 많이 쓰는 단어고 속이다고 답이 deceive였어요. 그러니까 독해만 나왔는데도 독해 속에 줄 그어놓고 블러프의 동의어가 뭐냐? 답이 deceive. 그럼 deceive의 동의어는 우리가 다 이미 적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la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소개 다 했어요.
러멘트는 막 애통해하다, 통탄하다 뜻이죠. 그래서 동의어 써라 그러면 moan이죠. moan 또는 moan도 됩니다. deplore 가장 잘 나오는 게 deplore죠. deplore. grieve란 단어도 있습니다. 막 애통해하다, 슬퍼하다 이런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eprivation 이 단어 있더라고요. deprivation. on입니다. on인데요. deprivation은 되게 박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궁핍, 빈곤으로 많이 씁니다. deprive가 빼앗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poverty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deprivation 이런 단어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건 아는 거겠습니다만 hierarchy는 hierarchical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근데 hierarchy는 계급제입니다. 계급제. 물론 이거 다 이렇게 독해를 분석해서 이 독해에만 고유하게 시험에 나온 게 있어서 그것도 다 정리하면 좋겠지만은 그건 다시 다른 책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 2011년에 지금까지 실시했던 시험 중에서 어떤 어휘가 등장했는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